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바닷가에서 문어, 낙지, 꽃게 이런 것들 많이들 잡아가시죠. 이러한 행위들을 해루질이라고 하는데요. 해루질에 대한 상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루질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해양경찰에 물어도 보고 어촌계도 몇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도 많이 했고요. 국민신문고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질의 답변도 듣고 판례도 찾아보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그래도 100%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해루질 1탄 도시사람 농촌사람도 바다에서 해루질 할 수 있나요? 입니다. 정답은 도시사람, 농촌사람 누구나 바닷가에서 문어, 낙지, 갑오징어, 꽃게 이런 물고기를 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잡을 때는 장비와 어구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법으로 이런 장비와 이런 어구만 사용하시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해루질을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들과 바닷가에 가셔서 문어, 낙지 등을 잡다가 어촌계 주민들과 가끔 부딪히시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바닷가에 가시면 현지 사람들이 뭐라 하시더라도 놀라시고 주눅들지 않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바닷가 현장에는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어촌계 사람들이 나와서 해루질 하는 사람들을 도둑 취급하면서 못 잡게 하고 쫓아내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대화가 된다면 사연을 들어보시고 전복, 해삼 등 종패를 살포해서 키우고 있다든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어, 낙지, 갑오징어, 꽃게 이런 것만 잡고 전복, 해삼은 안 잡을 테니 2~3시간만 놀다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동네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즐기시면 정말 좋은 힐링이 되실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같이 큰 소리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만약 타협이 안 된다면 자리를 옮길 것인지 계속 할 것인가는 본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을 회장에서 문어, 낙지 잡아먹었다고 감옥 가고 벌금 낼 일은 없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마을 회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가는 바닷가는 99%가 마을 회장일 겁니다. 마을 회장에서 문어, 낙지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마을 회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닷가 마을 앞 해안가를 제조대 수심 5m 내를 마을 회장으로 시군에서 허가를 내어준 곳입니다. 제조대, 즉 물이 빠졌을 때의 수심으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서해안, 남해안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비교적 마을 회장의 면적이 넓습니다. 반면에 강원도나 제주도는 해안선이 극경사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을 회장의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강원 제주는 저조대 수심 5m가 아닌 7m로 해서 마을회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공유수면인데 국가에서 마을어촌계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특혜가 마을회장 내에는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런 특혜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가서 문어, 낙지, 꽃게 등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해안가 마을회장에 들어가서 문어, 낙지 잡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 영상 1탄, 2탄까지 잘 보시고 주말이나 쉬는 날 힐링 겸 바닷가로 나들이 한번 가보세요.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도 좋고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정말 잘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모르고 문어, 낙지 잡다가 벌금 과태료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루질을 하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어떠한 어구어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즉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비어업자는 이러한 장비까지만 허용이 되고 이러한 어법으로만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비업자가 즉 해루질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는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랜턴 불빛입니다. 문어, 낙지, 꽃게 이런 것들은 야행성이라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야간에 불빛을 비추면 도망가기보다는 모여든다고 보아야 되겠고, 해루질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할 수는 있지만 특히 야간에 또 저조 때 많이 하는 이유는 야행성인 문어, 낙지, 꽃게 이러한 것들을 얕은 물에서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랜턴 불빛은 필수입니다. 불빛의 밝기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 취향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잠수복, 잠수모 착용입니다. 즉 수트 착용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허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장은 개인 취향에 따라 자유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루질을 할 때 가슴장화를 많이 착용했습니다. 최근에는 해루질을 할 때 가슴장화보다 잠수복, 잠수모 즉 수트를 많이들 입고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트는 착용을 금지한 장비나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수트 착용이 허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수트 착용은 겨울에 보온도 되고 부력도 유지되니까 위험한 바닷가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추천드립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트를 착용했다면 여기에다 즉 납벨트를 추가하면 위법입니다. 절대 추는 착용하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해루질을 할 때 잠수를 해도 됩니다만 잠수를 자기 힘으로 해야지 추의 힘으로 잠수 능력을 강화하여 빠르고 깊은 곳까지 잠수하지 말라는 취지 같습니다. 셋째, 수경입니다. 수경은 물속에서는 착용을 해야 눈도 안 아프고 사물이 확대되어 크게 잘 보이죠. 스노클이나 잠수신은 필요합니다. 넷째, 숨대롱입니다. 숨대롱은 보통 스노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면에서 얼굴만 물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노클을 이용 호흡을 하면서 장시간 물속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사전에 연습이 필요하며 숙달되면 정말 좋은 장비입니다. 다섯째, 오리발입니다. 오리발은 바다에서 수영자의 추진력을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오리발을 착용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곳이라야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장비들은 개인별로 사용해도 되지만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될 게 없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장비들 외에 추가해서 공기통을 이용한다거나 납벨트를 수트에 추가해서 차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을 잡는 어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어구나 어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산물을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또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한 어구 어법들을 7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망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투망으로 바다고기를 많이들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던지는 방법에서 장소까지 많이들 올라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바닷가에 가면 낚시하는 시간에 투망쳐서 짧은 시간에 많이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투망은 강가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얕은 바닷가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보니 투망으로도 바닷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투망 구입해서 시도해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둘째, 쪽대 반수 사수망입니다. 이런 어구를 가지고는 바닷가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구들입니다. 여름에 강가에서 붕어나 미꾸라지 잡을 때 사용하던 어구인데요. 넓은 바다에서는 비추천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셋째, 외줄 낚시입니다. 그냥 낚싯대를 이용해서 고기를 낚는 겁니다. 물론 낚싯대를 사용하지 않고 줄에다가 낚시바늘만 메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외줄 낚시가 비업인에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마을어장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넷째, 가리 외통발입니다. 가리는 바닷가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냇가나 강가에서 미꾸라지나 붕어를 잡을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외통발은 1인 1개씩 사용 가능합니다. 친구나 가족들 3, 4명이서 가면은 서너 개 던져 놓고 낚시하다가 몇 시간 후에 밥 때 되면 건져 보면 아마도 낚시한 것보다 고기가 많이 잡혀 있지 않을까요?
통발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집게 호미 갈고리입니다. 3개를 법에서 묶어 놓아서 저도 일단 묶어 놓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게는 해루질을 할 때 꽃게를 잡을 때 많이 사용하죠. 꽃게에 물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꽃게를 잡을 때는 두꺼운 장갑이나 집게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미입니다. 호미는 조개, 홍합 이런 것을 캘 때 사용하는데 마을 어장에서 호미를 이용 조개, 홍합 이런 것을 잡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상세한 것은 2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갈고리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해루질을 하면서 문어 낙지를 잡기 위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갈고리인 것 같습니다. 문어 낙지를 손으로도 잡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수심이 깊이 있거나 도망가는 놈, 숨어서 머리만 보이는 놈, 이런 놈은 갈고리로 확 낚아채야 잘 잡히죠. 즉 해루질 하는 사람은 갈고리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무 갈고리나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갈고리는 반드시 외갈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날이 하나인 갈고리입니다. 인터넷이나 시중에 해루질용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갈고리로 가프가 있는데요. 오징어 낚시처럼 생겼고 360도 고리가 있는 가프는 불법 어구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갈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손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무엇이든 못 잡겠습니까? 바닷가에서 문어가 있는데 갈고리가 없으면 손으로 잡아야 되겠죠. 일곱째, 낫대입니다. 낫대는 비료용 해조를 채취할 때 한정하기 때문에 요즘은 해조류를 채취해서 비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낫대로 먹기 위해서 미역 등을 채취할 때는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해루질 할 때 사용 가능한 장비와 어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중요사항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비 중 렌트는 제약 없이 아무거나 사용 가능하고 잠수복, 잠수모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허용된다는 해석으로 최근 신해루질로 수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수트를 착용 시는 추가해서 납벨트라든지 공기통을 이용해서 해루질을 하면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수중레저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수중레저 활동을 한다면 레저는 가능하지만 레저 활동자는 수산물을 잡을 수 없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갈고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갈고리는 반드시 외갈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프 장비는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촌계 마을 어장에 전복, 해삼 등을 살포해서 양식하고 있는 것은 절대 포획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루질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어구어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으로 동해 안에서 많이 나는 대문어는 무게가 400g 이하는 잡을 수 없고 낙지는 산란 기간에 따라 지자체별로 고시로 포획 금지 기간을 6월 7월 중에 약 1개월 정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낚시를 절대 잡으면 안됩니다. 또 마을 어장에서 서식하는 정착성 수산물인 폐류, 해조류는 마을 어촌계 몫으로 남겨두시고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종종 이것 때문에 해루질 하는 사람과 어촌계 간 분쟁이 발생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해루질 중 현장에서 어민들과 마을 어장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대처 요령, 해양수산부 질의 답변 내용,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내용, 어종별 포획 금지 체장, 기간, 판례 등 법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탄, 3탄도 기대해 주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